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구해보세요. 정산 마감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까지 승인 다 끝났대요. 그럼 뭐 더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우리 사업 다 끝낸 거네요. 근데 자부담계좌 이자가 그때 가서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 등록 다 끝내놨는데 자부담계좌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 계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가 또 얼마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방법이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실적보고서 승인을 취소해줘요. 그리고 정산마감도 취소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산마감 취소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집행 마감한 다음에 이자 등록했던 거를 수정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자 등록한 거를 다시 수정을 해요. 그리고 정산 작업을 다시 역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겠죠. 정석대로 하는 방식.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고지서 발행해 드릴 테니까 반납하세요. 이 두 번째 방법. 자치단체에서 고지서 발행해 주시는 걸로 반납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자 반납을 생략하는 방법. 너무 소액이에요, 이자가. 뭐 발생하고 보니까 2원, 뭐 1원 이래요. 그러면 그냥 반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저희가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썼더라 1번, 이런 방법도 썼더라 2번, 또는 3번 같은 방법도 썼더라, 이런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치단체에서 선택하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이랑 논의를 해보셔서 이거 어떻게 반납할까요? 그래서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을 보통 쓰시더라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전용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있었죠. 이 카드를 보조사업 끝났는데 완료 후에 다른 쪽 사업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 될까요? 아, 돼야 되겠죠. 사업은 기간이 한 달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 사업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보탬이 마크 찍혀있는 전용 신용카드요. 신용카드는 한번 만들면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 6개월짜리 사업 하나 하려고 카드 만들었다가 이거 없애기가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조사업 또 할 때 그때 이거 등록해 또 써도 되냐? 이거는 가능은 합니다만 사업 정산 다 끝난 다음에 보탬이에서 삭제가 됩니다. 보탬이 시스템에 카드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오전 시간에 보셨을 거거든요. 신용카드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거기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삭제를 그 화면에서 삭제 가능합니다. 근데 삭제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정산 완료가 안 돼서 삭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공무원 선생님께서 정산 완료 처리해 주신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정산 완료 처리가 돼야 그제서야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로 정산은 보통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텀은 있다는 거예요. 사업 끝나자마자 우리가 집행 완료했다 그러자마자 우리 카드 지워보자,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산 마감 후에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권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삭제 안 됩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삭제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산 마감 다 된 거예요. 다 된 상태에서도 삭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정산 마감을 공무원 선생님께서 정산 마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삭제를 바로 그날 그대로 하시려고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다음 날부터 가능. 그러니까 하루를 못 참으신 거예요.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하루만 더 기다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이자, 자부담계좌 이자 금액 우리 입력했었죠. 아까 자부담계좌 예치계좌에 발생한 이자 금액은 알아서 들어왔어요. 자동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배분만 해줬고, 자부담계좌에 발생한 이자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얼마,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했는데 실제 정산 반환 요청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 자동으로 끌고 들어와지거든요. 그때 끌고 들어와진 금액을 봤더니 내가 입력했던 금액이랑 다르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이래도 되냐? 나 혹시 이거만 반납한 다음에 나중에 이자 반납 다 안 했다고 또 뭐
그때 와서 뭐 이상하게 뭐 나한테 또 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아까 이미 얘기 드렸던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자 등록할 때 재원별로 나눠서 입력을 했었죠. 아까 자부담계좌 이자 나눴었는데 시도비, 시군구비 비율로 할당됐던 이자만 반납 대상으로 자동으로 끌고 와져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끌고 들어와졌으면은 나는 등록할 때 1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왜 반납하려고 정산반환 요청 등록하면 들어와 봤더니 8만 원만 찍혀 있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 나중에 이자 반납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비 비율로 우리가 입력했던 금액만 그대로 끌고 와지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 지방비 비율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순서비 비율 배분 눌러서 그냥 알아서 입력되게 했잖아요. 그럼 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뒷뜸만 하나만 해드리면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모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어서 8대 2 사업이었어요. 지방비가 8, 자부담이 2. 근데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1,000원이 발생한 거예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반납해야 돼요. 근데 1,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방비 8, 자부담 2면은 800원, 200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치단체에서 1,000원 전액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전액 반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8대 2로 자동으로 착착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튼 누르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전액을 반납하세요라고 하면은 전액을 그냥 자부담 말고 위쪽에다가 다 써주셔야 됩니다. 1,000원을 그냥 시도비, 시군구비 쪽에다가 1,000원을 다 입력을 해줘야 이게 그대로 반납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을 누르면 자동 입력이 착착 들어가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동으로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기뜸을 해둔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거 기억나시죠? 시도비, 시군구비, 수익자부담금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했었는데 반납 대상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금액만 반납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대 2였으면 여기가 800원, 밑에 200원이면은 반납을 800원.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액을 다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세요라고 했다면 800원, 200원이더라도 그렇게 입력 안 하고 위에다가 그냥 이쪽에다가 1,000원을 그냥 입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이 만약에 혹시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 진행 중에 집행했던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받은 게 있대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발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불인정 처리 받으셨대요. 그래서 한 뭐 2만 원 뭘 썼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거 좀 그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2만 원은 반납하세요 이런 거예요. 불인정 처리해가지고 반납금액을 뜬 거예요. 그러면 이 반납금액 어떻게 이미 쓴 건데 2만 원은 우리 돈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 반환 요청 메뉴에 불인정 금액이 뜨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얼마 뜨는지. 그럼 거기 2만 원 뜨겠죠. 2만 원에서 3만 원 뜨겠죠. 그러면 이게 핵심이죠. 아까도 질문하셨던 건 자부담 계좌에 해당 금액을 내 돈으로 입금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자부담 계좌에다가 2만 원 뭐 불인정 받았다. 그럼 2만 원을 자부담 계좌에 피 같은 내 돈이지만 입금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정산반환 요청 등록에서 반환 이체 요청한 다음에 이체 담당자가 이체 실행을 하면 그 2만 원 입력해놨던 게 반납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적 보고서 작성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되나요?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권한이 있으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한이 뭐 하는 권한이냐면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계획서 짜잖아요. 계획서 짜서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그 계획서를 짜는 권한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 권한은 다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계획서를 내가 제출을 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 있으실 겁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할 때 이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거니까 복습 차원입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산 보고서 탭의 집행 내역 탭의 집행률이 50%로 보인다. 이거 느낌 오시나요? 뭔가 50%로 보인다. 근데 이게 뭐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교부된 금액 모두 집행했대요. 그러니까 100% 다 썼대요. 돈을 다 썼는데 왜 50%로 나오냐? 이렇게 50%로 나온다.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집행 내역하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괄호 열고
전용 카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기억나시죠? 이거 뭐였는지. 수행사업 계획 작성할 때 예산 집행계획 탭에 여기입니다. 예산 집행계획 탭에 통계목별로 얼마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얼마, 보수 얼마 이렇게 계획을 짜놨었거든요. 근데 계획을 짤 때 오른쪽 끝으로 쭉쭉쭉 밀어서 끝까지 가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전용카드 사용 계획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금액을 입력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를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비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10만 원인데 전용카드 사용 계획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중에 5만 원은 카드로 썼으면 좋았겠다라고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카드로 썼으면 이게 100%로 나옵니다. 다 쓴 거니까.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했는데 5만 원을 진짜 다 카드로 썼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100%인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5만 원을 쓰겠다라고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카드로 5만 원을 다 안 쓰고 2만 5천 원만 카드로 썼다. 그럼 여기가 50%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뭐 계획서가 잘못되고 아니면 이 시적 보고서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닌데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적 보고서 썼는데 승인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왜 승인을 안 해주냐라고 연락을 했더니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께서 여기 집행률이 50%로 나온다. 그래서 승인 못 해주겠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이거 왜 50%로 나오냐. 그분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자치단체 담당 선생님한테도 또 연락해서 요거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 있으실까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집행마감 취소를 하려고 해요. 집행마감을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집행 다 했다. 마감해야지. 그래서 집행마감을 딱 눌렀는데 집행마감 눌렀는데 누르고 나니까 내가 안 한 게 있어 아직. 뭐 처리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마감을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마감 버튼 바로 왼쪽에 있는 집행마감 취소 버튼을 딱 누르려고 했더니 정산 처리 중 하면서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정산 처리 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 담당자께서 보조사업자의 집행권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검토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못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토 중인데 굳이 집행마감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담당 공무원 선생님한테 정상 검토하고 있는 거 다 반려해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그동안에 질문해 주셨던 것들 FAQ 안내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문의 게시판 우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태미 시스템 들어와 보시면은 사용자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문의 게시판 메뉴 있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화면상의 데이터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화면을 캡처 받으셔서 문의 게시판에 여기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캡처한 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개발자분들께서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고 이 화면에 이 데이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한번 시스템 살펴보고 선생님들께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의 게시판 한번 문제 있으실 때는 활용해 보시고요. 동영상 강의 유튜브 채널 보태미 검색해 보시면은 그 사업자분들 그 강의들 쭉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개, 예치형에는 30개 정도로 나눠서 올려놨고요. 비예치형도 2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올려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들어보셨나요? 저랑 목소리 비슷하지 않나요? 목소리 제 목소리입니다. 거기서는 AI처럼 제가 그냥 딱딱하게 하려고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오늘 들으셨는데 실전에 부딪혀 보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 채널을 잘게 썰어놨으니까 거기서 그 파트만 딱 들으시고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저희 콜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콜센터 혹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은 1600-1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 드리는 동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설문을 받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나고 그런 게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게 문서로 나눠서 그 설문을 드리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저 주지 마시고요. 퇴실하실 때 아까 서명하셨던 요 앞에 자리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저한테 갖다 주시면 누가 뭐 썼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으시고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서 들어주세요. 교재를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문 끝나고 나서 저기서 놓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다가 제가 교재를 또 갖다 놨어요. 무슨 교재를 갖다 놨냐면 이번에 저희가 교재를 파트별로 나눠서 굉장히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이 없어요. 앞부분이 없어서 기존에 저희가 뽑아놨던 교재가 있거든요. 좀 두꺼운 거. 앞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근데 그거는 물론 비해치형 대상이긴 한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 앞에 갖다 놨으니까 약간 두꺼운 교재로 가시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2권 가져가셔도 되고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쇄된 교재라서 저희가 계속 시스템이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라는 게 계속 되잖아요. 보통 이 컴퓨터 시스템들은 오늘 다르고 한 달 있으면 또 달라지고 시스템이 또 새로운 기능 추가되고 계속 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혹시 교재를 좀 참고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책자 교재는 100% 믿지는 마시고요. 저희 보태미 시스템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최신에 올라오는 교재를 항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없네 라고 하시면 최신 교재를 참고하시면 아마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 오늘 끝났으니까 오늘 끝나고 다음 날부터 수료증 출력 가능하다. 선생님들 수강 시청하셨던 사이트에서 수료증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내일 넉넉하게 오늘 오후부터 필요하시면 수료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한 분도 안 주무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